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전문 기업 엘코퍼레이션과 폼랩이 함께하는 덴탈 분야 3D 프린터 활용 사례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엘코퍼레이션의 박나연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폼랩 플래티넘 리셀러 엘코퍼레이션의 임준환 대표님께서 폼랩 신규 덴탈 레진 소개를, 서울 정바른 치과의 신영균 대표 원장님께서 치과에서의 AI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중에 궁금하신 점은 Q&A 탭에 남겨주시면 추후에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엘코퍼레이션 임준환 대표님의 신규 덴탈 레진 소개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코퍼레이션의 임준환입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이제 KFDA 승인한 덴탈 레진 관련된 거와 향후 레진 승인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회사 소개 먼저 드리고 레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엘코퍼레이션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폼랩과 약 7년 이상 거래를 해오면서 다양한 프린터와 소재들을 한국에 공급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외 공급선에 여러 테크니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대학교 및 기관들과 협업하여 교육 및 재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치과용, 덴탈용 장비라고 이제 국내에는 소개되고 있는 3B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3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덴탈 레진에 특화돼서 나온 장비입니다. 일단 이 폼3B라는 장비의 장점으로서는 이제 LFS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보다 더 정밀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가질 수 있게 출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린터 관련돼서 많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프린터 자체에서 센서를 통해서 안내창이 뜨기 때문에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대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대시보드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제어도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여러 대를 사용하더라도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사에는 없는 이제 전용 후처리 장비가 있어서 세척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이제 경화 장치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레진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특성을 다 뽑아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B는 사이즈가 이제 145, 145에 높이 185mm, 그다음에 3BL 이제 대용량을 출력하기 위한 장비는 335에 200, 그다음에 높이 300mm로 되어 있고요. 이제 뒤쪽에서 스펙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엘코퍼레이션은 관악 서울대학 치과병원, 연세대 치과병원 등 국내 많은 치과 병원에 폼랩 제품을 판매하였고, 21년도에 이제 폼3B 출시 이후에서는 프리미엄 서비스 플랜을 이제 적용함으로써 치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과 분야의 다양한 사례 및 스캔, 캐드 작업 등 기술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엔지니어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비에 대한 이제 간략한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FS 기능을 사용하면서 보다 정밀하게 출력이 가능해졌고, XY 축에 대한 해상도는 25미크론으로 이제 치과 쪽이나 치과 이제 덴탈 분야에서 요청하는 기준보다는 더 정밀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3B 같은 경우는 레이저가 하나고 3BL 같은 경우 레이저가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도 크게 떨어지는 거 없이 3BL을 사용하시는 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폼랩에서 나와 있는 치과용 레진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별표가 되어 있는 모델 레진, 드래프트, 서지컬 가이드, 그다음에 덴탈 LT 클리어, 캐스터블 왁스, 요 5가지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향후에 이 지금 준비 중인 걸로는 이제 덴처라던가 커스텀 트레이, 템퍼러리, 퍼머넌트, 소프트 티슈 등 폼랩에서 나오는 모든 치과용 레진들을 이제 국내 KFDA 승인을 통해서 유통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모델 레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고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모델을 뽑아서 확인할 수 있는 용도에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 용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것들을 출력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래프트 레진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출력을 해서 환자의 어떤 상태라든가 설명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인제 추천해 드리는 레진으로 속도가 인제 2 배에서 어 2.5 배까지 빠르게, 물론 이 형상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레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델 레진 대신에 인제 드래프트 레진을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번에 인제 저희가 KFDA 승인이 나서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가 시작된 이제 서지컬 가이드 레진입니다. 그래서 서지컬 가이드 레진은 뭐 이름 그대로 서지컬 가이드로도 사용이 되고 뭐 드릴링 템플릿이라든가 파일럿 드릴 가이드라든가 뭐 디바이스 사이징 템플릿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서지컬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강 내에 삽입되었을 때 1 시간 이내 사용에 적합한 레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제 승인이 난 레진은 이제 덴탈 LT 클리어 레진이라는 건데 이거는 장기 생체 적합성 소재로서 구강 내에 삽입되어서 24 시간 이상 있어도 되는 레진으로 이제 통상적으로는 2 등급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이제 스플린트라든가 이제 가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요번에 이제 새로 저희가 하게 된 레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폼랩사의 레진들도 국내에 인제 인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준환 대표님의 폼랩 신규 덴탈 레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국내 식약청 인증 완료로 앞으로 국내 의료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정바른치과의 신영균 대표 원장님께서 치과에서의 AI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정바른치과 대표원장 신형균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웨비나 두 번째 기회가 이제 돼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L코퍼레이션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폼랩 코리아 관계자분께 먼저 감사 인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주제를 선택한 거는 이제 치과에서 이제 AI와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 이제 지난번 웨비나 했을 때도 이제 4차 혁명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뭐 엔지니어 분들이나 치과 외에 이제 선생님들 듣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주제가 흥미로울 것 같아서 요거 좀 선택을 해봤고요. 이제 폼랩사의 뭐 이제 3D 플러스 이제 3D 프린터는 이제 보통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기에 이제 3D 프린터의 그냥 에르메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정확도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이제 타 기계에 비해서도 좀 높은 편이고, 이제 워크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좀 흘러가는 거, 그리고 후처리 기계라든지 요런 것들도 이제 쪼끔 비교가 좀 되는 좀 좋은 기계이기 때문에 요번 식약처 이제 가이드레진 이제 허용이 되면서 이제 시판되면서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이제 3D 프린터에서 어떻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냐? 특히 이제 폼랩사에서 같은 경우에 슬라이싱 프로그램이겠죠. 이제 프리폼 같은 경우에서도 원 클릭으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좀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좀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요것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쪼끔 인제 강의를 좀 이제 렉처를 좀 꾸며 봤던 게, 이제 치과에서 디지털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제 사실 그 3D 프린터로 뽑을 수 있는 이제 일반적인 덴탈에서의 꽃은
이제 서지컬 가이드 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입문을 하기 시작해서 이거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서 이제 다른 단계인 뭐 immediate en처, 임시 틀니라든지 temporary restoration, 뭐 임시 치아라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 가능하면서 이제 넘어가시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이드만 뽑을 수 있냐? 절대 아닙니다. 이제 3D 프린터가 재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서 특히 어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 소개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박사를 이제 디지털 쪽으로 해가지고 뭐 에어웨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이런 걸 좀 했고 이제 제가 디지털 기계 전문을 한 지가 이제 거의 2009년서부터 이제 시로나사에 이제 블루캠서부터 입문을 좀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하고 밀링도 하고 하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속도를 이렇게 좀 이제 몸소 이제 느끼고 있는데 이제 인트라월 스캐너, 구강 스캐너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긴 했지만 특히 3D 프린터는 이 스트라타시스에 이제 특허 풀리고 난 다음에 2, 3년 사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나중에도 이제 어떻게 발전될지가 좀 굉장히 좀 기대가 주목되는 분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AI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초거대 AI, 뭐 딥러닝, 이제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말들도 많은데 여러 업체들에서 이제 이거를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이건 뭐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이제 AI를 이용해서 이제 무언가를 좀 이게 만들어낼 때 그 목표가 저는 뭐 광고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임상적인 거에서 무슨 목표가 돼야 되냐? 정확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절대 좀 쓸 수 있는 이제 정확한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게끔 AI가 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붕 뜬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임상에서 좀 적용이 되려면 뭐 어떤 분야에서 좀 적용이 되는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면 AI가 이제 보통 AI 하는데 그냥 붕 뜬 개념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뭐 메디컬이나 치과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치과에서는 특히 AI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진료를 혁신하는 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논문들에서도 여러 논문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거에서 좀 쓰일 수 있냐? 진단 툴로 사용할 수 있겠죠. 뭐 메디컬 쪽에서는 이게 뭐 암이냐 아니면 정상인가 이렇게 구별하듯이 이제 치과에서도 치과 쪽에서도 이제 뭐 패솔로지 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으니까 정상이랑 비정상 또 충치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식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뭐 치주병 뭐 예를 들어 잇몸이 좀 안 좋은 게 이게 급속하게 진행될 거냐 마냐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치료 결과가 어떻게 예측될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방사선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었을 때 그런 것들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뭐 병리학 그다음에 뭐 신경치료를 할 때 그리고 뭐 치주과학 뭐 이렇게 그 병소가 이렇게 어떻게 좀 이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교정 치료에서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그 교정에서도 이제 어쨌든 투명 교정을 할 때는 치아를 다 이렇게 잘라서 이제 그걸 이동을 시킨 다음에 스텝별로 이렇게 만드는 세그멘테이션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AI로 좀 활용한다면 예전보다 조금 더 어큐레이트한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진단에서도 교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특정한 좀 회사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팔로라에서 옆에 이제 엑스레이 찍었을 때 각각의 점들을 찍어서 그걸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바로 그냥 엑스레이 입력만 하면 알아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게 예전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좀 떨어졌었는데 이제 어쨌든 익스퍼트 이게 전문가들이 아웃풋을 좀 확실하게 좀 조정을 하고 파라미터를 어떤 걸 쓸지를 좀 조정을 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요즘 들어서는 저도 이 프로그램 쓰고 있었을 때 처음에는 약간씩 포인트를 좀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엑스레이 넣고 그냥 돌려버리게 되면 결과값 뭐 손댈 것도 없이 굉장히 좀 정확도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몇 달 안 됐거든요. 그 정도로 좀 기술의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나. 근데 사실상 제일 많이 쓰이는 치료는
임플란톨로지,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과 임플란트 치료가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로 이제 중심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면서 컴퓨터로 이제 정보를 체득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3D 프린터로 출력까지 될 때 컴퓨터로 거칠 수 있는 단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각각이 다 AI들이 좀 적용이 돼서 굉장히 어큐레이트한,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발전이 되지 않나. 근데 이제 항상 좀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윤리겠죠, 윤리. 환자들의 데이터가 이제 디지털화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옮겨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항상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간과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치과에서 활용되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치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 이제 뭐 알지네이트나 이제 러버 같은 그런 재료들 통해 가지고 막 본을 뜨고 그다음에 뭐 석고를 붓고 그다음에 뭐 잘라내고 막 하는 굉장히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했던 거를 컴퓨터로 다 이제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분석을 하고 플랜을 하고 뭐 제작 수술까지를 좀 진행하는 과정을 좀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과정 자체가 이제 디지털화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의사의 지식이나 경험, 스킬이 의존도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컴퓨터의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치료가 정확하고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역시 절감이 된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날로그랑 비교를 하면 뭔가를 사가지고 막 뭔가를 이렇게 뭐 본을 뜬다든지 안 그러면 뭐 그런 과정 자체가 이제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이제 보철을 만들 때 이제 스캔바디라는 것들을 넣고 이제 본을 뜨는데 그렇게 되면 뭐 본 뜰 때도 그냥 구강 스캐너로 떠가지고 하면은 모델리스로 보철까지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큰 절약이 된다는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임플란트 보철 교정 공통 플랫폼으로도 사용돼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작업이 계속해서 줄어들어가는 과정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들의 스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말은 이제 어떤 경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디지털을 활용하게 되면 결과 아웃풋을 일정 수준으로 좀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구축되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 이제 도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치과에서 이제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좀 이게 좀 되고 있냐, 이제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플래닝을 하고 이제 출력까지의 과정을 뜻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하나당 이제 뭐 이제 뭔가 이렇게 지식을 습득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서부터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를 만약에 이제 뭐 치과 내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처음서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 아예 못하고 그냥 기계를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 덴티스트에서 꽃은 정말로 기계를 잘 활용해서 많이 써야 돼요. 그건 뽐랩 홈페이지에서도 ROI라는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ROI나 손익분기점이나 할 것 없이 디지털 기기는 많이 쓰면 쓸수록 굉장히 좀 이득입니다. 그리고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단계별로 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데이터 획득에는 뭐 모델 스캔, CT, 뭐 포토, 뭐 이게 저희가 이제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 자체도 다 디지털 워크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CAD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각각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 임플란트 플래닝을 할 수 있고 투명 교정 영역, 투명 영역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세그멘테이션에서 치아를 좀 움직여서 이제 셋업 모델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좀 돌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스플린트라든지 안 그러면 뭐 보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CAD 프로그램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밀링 머신을 통해서 깎아내거나 안 그러면 3D 프린터를 통해서 그렇죠. 적층 방식을 통해서 뽑아내거나 하는 출력물을 뽑아낼 수 있는 과정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4차 산업시대의 치과에서 이제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냥 환자랑 똑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디지털로 전부 다 긁어버려서 그래서 모든 정보를 컴퓨터 내에 트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면 이 트윈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 여기서 다 수술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 수술을 컴퓨터 내에서 다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이게 어디가 위험한지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게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뭐에 도움이 되냐면 결과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치과 영역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이제 디지털 가이드 출력에서는 가이드 수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좀 거치겠죠. 이때 시뮬레이션, 뭐 리스크 위험을 예측,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경이 지난다든지 상악동 주변 치아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을 예측해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 적정한 걸 좀 선택을 해서 요 수술에 좀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큰 도움을 얻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AI가 그러면 이제 활용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많죠. 각각이 다 활용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발전이 많이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진단에 활용된 툴에서는 이게 뭐 이제 어쨌든 치과 영역의 전문가들이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이랑 아웃풋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웃풋에 어떤 결과값이 참값인지를 다 지정을 여러 번 좀 하니까 이게 지금 나중되다 보니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어쨌든 뭐 정기분포라든 이런 걸 해서 이제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특별히 이상 손댈 거 없이 굉장히 좀 어큐레이트한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좀 놀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특히 슬라이싱 프로그램 통한다면 뭐 가이드를 디자인한 거를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 통해서 돌렸을 때 뭐 자체적으로 AI를 분석해 가지고 원클릭으로 한 번에 좀 하는 것도 이제 어쨌든 폼레스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손댈 것도 없이 좀 출력이 가능해지는 좀 편한 세상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갖다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던 거를 이렇게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환자가 왔을 때 뼈에 대한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CT를 찍고 그리고 잇몸에 대한 거는 이제 이게 연조직이기 때문에 CT에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은 구강 스캐너라는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안쪽을 스캔을 떠서 두 개를 머징을 시켜요. 이 머징에도 AI가 들어갑니다. 머징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AD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 위치를 잡은 다음에 위치에 해당될 수 있는 요 지금 보시면 하얀 색깔로 보이는 요 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요거대로 그냥 갖다 박는 수술을 이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예전 방식이랑 뭐가 다르냐? 일반 임플란트 그냥 프리핸드로 그냥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흔들릴 수밖에 없겠고 이제 의사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퀄리티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얕게 들어갈 수 있고 옆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오차들이 많은데 이제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가이드 홀이 이제 꽉 잡아주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 식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T랑 이제 구강 스캐너를 떠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면 그걸 CAD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 및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를 통해서 요거 출력을 하게 되고 이제 후처리를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로 넘어가는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냥 CAD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STL 파일 받으면 그냥 3D 프린터에 딱 넣으면은 딱 나오는지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처리 과정도 좀 필요하고 이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프린터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잘 뽑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과정이 좀 거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가이드
이제 뽑았을 때 논문들에서 이걸 90도로 하냐 45도로 하냐 0도로 했냐 이때 다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생각을 하고 슬래싱 소프트웨어에 녹여놨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르고 이제 폼레사의 이제 3D 프린터를 왜 에르메스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이드가 출력이 돼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포스트 프로세싱도 굉장히 좀 많은 과정들이 좀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조금 이제 렉이 좀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한번 시연된 거 한번 좀 이제 좀 뽑아 봤는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CAD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이제 뭐 인공지능이 어떻게 좀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요거 이제 한번 좀 뽑아 봤는데 요게 이제 3쉐입사의 임플란트 스튜디오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가이드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 치아를 입력을 하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지금 뭐 어떤 위치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죠. 뭐 어버트먼트, 브릿지, 모델, 장치, 뭐 스플린트, 교정 굉장히 많은 거에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스캔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이거 조금만 돌려볼게요. 그래서 환자분의 지금 구강 스캐너에서 뜬 것들 이제 그거에 이제 위에 이제 구강 스캐너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연조직 그러니까 잇몸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스캔을 뜬 거 그리고 이제 아래쪽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이런 것들과 환자의 CT 그래서 CT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기를 통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죠. 이제 실제로는 이게 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CT가 이제 로딩이 된 거를 가지고 와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금 딜레이가 있었지만 여기 이제 환자분 CT예요. CT라는 것 자체가 뼈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연조직 지금 말씀드렸던 잇몸이 제대로 이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 구강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부학적 디자인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는 먼저 보철물을 좀 넣고서 이걸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 위치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니팩처러에서 그 제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템플릿을 가지고 있어서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냥 치아 모양에 어울리는 거를 컴퓨터가 저절로 분석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 다 제가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계속 발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아웃풋을 계속해서 좀 손을 보고 파라미터 어떤 거 쓸지 좀 생각을 한다면 계속 돌리다 보면은 나중 되면은 거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교정치료 진단 영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처럼 이것도 손을 댈 것도 없이 그냥 한 번만에 끝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좀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안쪽에 이제 위치를 좀 조정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좀 돌아가고 있고요. 임플란트가 이제 어떻게 이제 위치를 해야 될지 이제 정하기 전에 이것도 이제 머징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구강 스캐너에서 뜬 거랑 CT랑 합치는 작업을 이제 머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좀 이렇게 좀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해서 꼭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요 머징이 잘못되면은 나중 되면은 이제 결과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뭐 AI가 한다고 하더라도 치과 의사들이 꼭 봐야 되고 꼭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제 엔지니어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간과하는 것들이 이제 뭐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스텝들이 정말로 치료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자문을 좀 얻으면서 좀 하는 게 좋고 특히 AI 같은 건 뭐 딥러닝이든 뭐 어떤 머신러닝 돌릴 때 아웃풋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과값을 이게 참값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정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깊숙이 좀 하시는 걸 조금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머징이 된 값을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CT 안에서 이제 임플란트 위치를 어떻게 잡는 걸로 해서 이제 진행이 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틀이 좀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안쪽에 가이드 틀을 넣고서 임플란트 수술을 그대로 이렇게 안쪽에 있는 드릴 통해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여기 지금 안쪽에 있는 요 홀이 있으면 요게 지금 가이드 배럴이라고 하는데 드릴이 그냥 공차가 거의 없게끔 흔들리기 없게끔 수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또 스타퍼도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딱 맞게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좀 안전한 그 예측 가능한 정확한 수술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이제 컨벤셔널한 예전 거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뭐 6단계에서 2단계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에서 제가 CAD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는 크라운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위치나 방향 깊이를 탑다운 트리트먼트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이게 이제 큰 장점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술만 딱 하고 보철을 할 때 내가 생각한 위치가 아니고 아래치아랑 맞춰야지만 지금 이 보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게 나중 돼서 수술 끝나고 보철까지 진행했을 때 치과에서도 머리 쓰는 게 없이 그냥 쫙 그냥 일자로 그냥 좀 스무스하게 이제 플로우가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서지컬 가이드 장점이 정확하고 안전하고 간단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나중 되면은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임플란트가 가이드 수술하게 되면 이제 성공률도 높고 이제 실패율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오버롤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방법보다도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 왜 실패를 안 했으니까 다시 심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뭐 기계 가격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가이드 수술을 하고 3D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하는 그 시스템을 구비를 한다면 더 경제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 자체가 차별화되고 시간이랑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기공소랑 작업을 통해서 이제 기공사의 의견 좀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외부 업체에다 맡기게 되면 시간적으로 단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 3D 프린터를 구비해서 가이드부터 먼저 출력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쓰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단계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원내에서 디지털 덴티스트 워크플로우가 좀 갖춰지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3D 프린터에서 이제 치과에서 활용하는 거는 그냥 딱 넣으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들이 좀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AD 디자인 작업도 굉장히 요것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3D 프린터로 하는 슬라이싱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가이드 이제 수술로 한다고 하시면 처음에는 이제 웹에 맡기다가 이제 업체 디자인만 맡기고
3D 프린터를 원내에서 사신 다음에 가이드 출력이라든지 임시치아, 임시틀리 같은 걸 출력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 CAD 프로그램까지 좀 사용을 하시는 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거 뭐 새로운 거 익히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디지털 기계 하나 들여놓고서 이거를 밤 새도록 이거 돌리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퇴근도 하시고 QL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손익분기점. 제가 이제 계속해서 홈랩에서도 ROI 얘기를 하는 게 기계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샀을 때 외부에다가 이제 하면은 뭐 6만 원이고 뭐 내부에서 하면은 10,000원이다. 그러면 뭐 5만 원이면 뭐 이거를 몇 개를 뽑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이 뭐 200개 정도를 뽑았을 때 이게 이제 기계값은 이제 상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이상으로 뽑으면 손익분기점 넘었으니까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디지털 기기는 많이 쓰면 쓸수록 굉장히 좀 이득이에요. 그럼 많이 쓰려면 쉬워야 돼요. 쉬워야 되고 굉장히 워크플로우 자체가 쉬워야 되고 뭔가를 뽑았을 때 어큐레이트하게 뭔가 이렇게 조형 실패율이나 출력 실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D 프린터를 만약에 이제 구매한다고 하시면 적어도 인정받고 폼랩사의 뭐 3D 플러스 같은 경우 뭐 입도 뗄 것도 할 것도 없죠. 큐레이트한 거는 다 이제 보장이 됐기 때문에 슬래싱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저가의 뭐 이베이에서 나온 몇백 불짜리 그런 프린터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게 이제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LA 타입의 이제 폼랩 3D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 3D 프린터는 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인트라월 스캐너를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재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파이낸셜한 이게 비싸니까 안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계들을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기계를 잘 활용하시고 많이 쓰면 쓸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 그리고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ROI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요즘 들어서 폴리젯의 몇 억짜리 스트라타시스의 뭐 그런 3D 프린터의 결과물이나 가이드를 출력하는데 배트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방식으로 뭐 SLA 타입도 특히 어큐레이트하죠. 정확하죠.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이드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상 없다라는 논문은 정말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러면 원내에서 뽑았을 때 그 시간적인 장점이랑 이게 그 파이낸셜한 장점들을 생각을 한다면 3D 프린터 자체 홍보도 될 수 있겠죠. 차별화의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는 많이 쓰면 쓸수록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인증된 정확한 쉬운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가이드 출력만 할 수 있나요? 뭐 가이드 출력이 디지털 기기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쓰다 보면 다른 걸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시 틀리도 있고 임시치아도 있고 스플린트도 있고 교정도 있고 모델도 있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템퍼럴 크라운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 위에 예전에 있던 것들을 좀 뜯어내고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미리 바깥에서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환자분 치료했을 때 그거 뜯은 다음에 그냥 바로 이제 접착만 시키면 끝납니다. 네. 그리고 모양도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컨벤셔널하게 한다고 하면은 뜯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치과용 레진을 통해 가지고 안쪽에다가 찍고 그걸 맞춰보고 뜯고 굳히는데 시간 걸리고 그걸 바깥에서 팍팍 갈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 반면에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이걸 프린팅 해가지고 맞추게 되면 만약에 뭐 좀 이게 100% 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면만 살짝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한 다음에 붙이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금니뿐만 아니라 앞니 쪽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앞니 쪽도 이번이 템퍼러리를 이제 임시치아라고 하죠. 그걸 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제 환자분께서 최종 보철물 들어갈 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걸 할 때 임시 치아를 보고서 난 이거 이렇게 맞추고 싶다 저렇게 맞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적게 되면은 나중에 최종 보철물 만들었을 때 다시 만들 가능성이 좀 낮아져요. 이게 목업으로서의 굉장히 큰 활용점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셨으면
레진부터 사시면서 적극적으로 프린팅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지금 이제 폼랩에서도 지금 인증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 지금 이제 출시가 돼서 이제 곧 이제 시판이 되면서 좀 풀릴 건데, 저도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임시 틀니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치아를 뽑고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제가 덴처용 레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앞에서 썼던 임시 치아용 레진을 그대로 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금 잇몸에 이렇게 보이는 요런 이제 핑크 색깔 빛은 어떻게 썼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뭐 레진이랑 좀 따로 나오는 것들을 사용해가 좀 진행을 했고, 요것도 제작을 CAD 프로그램 통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각각의 인디케이션, 적응증이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 이게 큰 장점이 뭐냐,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레진, 이제 핑크 색깔 레진을 여기다 입히기 위해서 아까 전 그런 것들을 쓰면 되고, 이게 잘 깨져요. 그러니까 부서질 수 있는데, 만약 컨벤셔널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걸 만약에 부서지게 되면 다시 본을 떠서 기공소에 맡기고 제작을 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비용도 굉장히 좀 많이 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비용도 많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자나 치과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조금 힘든 과정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3D 프린터로 이렇게 임시 틀니 같은 걸 만들어 놨다 그러면, 만약에 환자분께서 떨어져 가지고 깨지거나 밟아서 깨지거나 막 그랬다 그러면 다시 프린팅하면 돼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깨지면 그냥 내일 오세요,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내일 오세요라고 하면 내일 바로 껴드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재현성에 큰 장점이 있어요.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장점도 있고, 필요하면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깨진 게 어떤 거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강 내 환경이 다 재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좀 중요할 때 디지털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하긴 한데, 이제 한국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빡세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대요. 뭐 일을 많이 하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아시안들의 성격이기도 하죠. 근데 빡세게 일하는 것보다는 치료가 잘못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치료가 결과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크면 이게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게 치과 오기 전에도 막 굉장히 고민도 많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인데,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틀을 통해 가지고 심는다든지, 뭐 디지털 덴티스트를 많이 좀 접하게,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가 이제 숙련도에 뭐 상관없이 퀄리티가 일정으로 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감소시켜서 심한 긴장감을 일으켜 전체적인 QOL, 이제 Quality of Life죠. 이거를 감소시킨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생을 길게 보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디지털을 도입해서 결과가 좋아진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QOL이 높아지는 이제 단계가 좀 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정이 굉장히 좀 여러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많은 걸 다 도입해가지고 하려는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좀 적응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차근차근 도입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AI가 좀 많이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출력 실패라든지 조형 실패가 나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딱 내일 뽑아야 되는, 내일 수술해서 이제 디지털 가이드를 뽑아야 되는데 가이드가 막 출력이 안 됐어, 막 엉망진창으로 됐어. 그러면 그때 스트레스는 거의 뭐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슬라이싱 프로그램 통했는데 막 손댈 것도 많고 이거 하는데도 몇십 분씩 걸리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증받은 이게 뭐 폼랩 사이즈 3D 플러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어큐레이트하고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게 이제 아웃풋을 좀 적정 수준으로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의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치과 진료, 특히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에 3D 프린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고 계시는 실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덴탈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사분들의 발표는 모두 마쳤고요. 이제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며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신규 덴탈 레진 어떻게 구입하면 좋을지 구입처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엘코퍼레이션의 임준환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그 KFDA 승인 문제 때문에 폼랩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가지고 국내 이제 승인도 받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저희 대리점이라던가 다른 쪽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될 텐데, 그 관련된 거 대부분은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KFDA 가이드 따라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 구매하셔도 저희 쪽에서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수술 가이드를 출력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GMP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신영균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MP 인증이라는 게 이제 뭐 제가 한번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이드용 레진이 식약처에서 이제 보통 2등급을 허가를 받은 제품을 이제 좀 써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게 허가받지 않는 레진을 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 자체가 어쨌든 레진이라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임플란트 드릴이 들어가면서 절삭이 됐을 때 혹시 모르는 레진 파티클들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좀 이제 반응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엄격한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온 2등급 제품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과가 된 제품들을 무조건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폼랩사에서도 이제 미국에서의 기준이 있겠죠. 미국에서는 통과가 됐어도 한국에서 이제 그 통과만 좀 기다리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2등급 제품을 인정받은 제품들을 좀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레진 재질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임준환 대표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일단 지금 덴탈 레진들은 이제 레진 종류별로 조금씩 그 소재가 다른데요. 그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등급을 받는 레진들은 이제 구강 내 삽입이 가능한 소재들이고, 그 외에 이제 드래프트라던가 모델 같은 레진들은 이제 기본적인 다른 레진 그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레진과 비슷한데 이제 약간 색상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레진에 대한 그 소재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답변도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엘코퍼레이션 대표 메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3D 디자인 설계 치수와 출력 후 치수의 수축성은 어떻게 보정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원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네.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재료가 당연히 액상 레진이기 때문에 수축을 하겠죠. 이제 레진 성질 중에 수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어떤 레진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보상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료가 수축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경화를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축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이제 구강 내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가이드라인 통해서 넣었을 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 예측한 다음에 미세하게 값들이 다 조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것들도 그냥 프리웨어 같이 그냥 나와 있는 걸 쓰는 것들도 뭐 한 가지 뭐 그거 옵션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폼랩 사이드 뭐 프리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의 레진에 대해서도 다 이게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인증받은 이제 프린터라든지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주신 질문들은 저희가 메일로 다 답변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례 공유를 통해 3D 프린터 대중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엘코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